자, 자금 관리라고 해서 7번째 절이에요. 자, 자금 관리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이라는 부분을 쓰는 게 뭐냐면 들어온 돈, 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의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뭘 하시냐면 우리 월간 자금 계획 좀 짜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일 땐 일단 연간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연간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건 대부분 고정자금 쪽이에요. 항상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세분화가 시키면 월이에요. 그리고 그걸 더 세분화시키면 주간이에요. 그리고 걔를 하루씩 보겠다 그러면 그날 자금 보고를 해요. 그래서 회사가 커지면 자금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회사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 회계팀 안에서 업무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직무만 조금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분장만 달라지는. 그런데 회사가 크면 아예 부서가 나와버려요, 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금팀에 가면 회계 처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금에 대한 관리만 하다 보니까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는 안 해도 자금 관리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금팀에 가면 은행 업무라든지 뭐 또는 우리 뒤에 배우는 예산 있죠. 예산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들만 주로 더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갈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ERP에서는 이렇게 자금 관리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의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과목을 일단 우리가 등록할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금 과목 중에 변동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고정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네, 고정적으로 매번 나가는 부분. 그러면 그 고정 자금에 대한 것도 등록해서 우리 자금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란 부분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거래처 등록도 일종의 고정 자금이라고 저는 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온 거래처 등록이 은행 쪽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 등록해서 우리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가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자동 이체되는 부분을 연결했다. 그러면 그 부분 여러분 들쑥날쑥한 부분을 연결해 놓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무슨 부분들? 매달 나가는 부분들을 거기다 연결해 놓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연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자금 계획을 지금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가지고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 그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획은 짰지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금 계획하고 관련돼서 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적금도 가지고 있을 거고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이라든지 또는 유가증권, 투자 목적 갖고 있는 유가증권 그런 부분들도 자금 관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뭐 유가증권은 둘째 문제이고요. 무슨 뭐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은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기일에 대한 자금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큰 대형 서점들, 요즘엔 서점들 많이 안 가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서점이 정말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되면 정말 유명한 서점도 있었고, 근데 그 유명한 서점 중에 한 서점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 부도가 났던 게 뭐냐면 어음대금에 대한 걸 결제를 못 막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큰 회사가 몇 천만 원 때문에 부도 났다고? 라고 하는데 단순히 몇 천 때문에 부도가 났던 게 아니고요. 어음이 돌아오는 금액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끌어서 다 마련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모자랐던 돈이 몇 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막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최종 부도까지 간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린 받을어음, 지급어음은 벌써 얘기가 다 끝났어요. 왜냐면 앞에 전표 입력할 때 내용 가서 미리 다 봤거든요. 거기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조회에서 내용 찾거나 지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무엇하면 매각하겠다라면 얼마가 회계 처리가 돼서 없어지는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수업은 전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거래처 등록에서 또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그래서 여기 예적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유가증권에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표 입력할 때 우린 자금 관리에 관리 항목을 넣었고 그거 가지고 또 연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표 입력 자료가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다.
자, 자금 등록하는 방법의 요약이란 부분에 가시면 우린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렇게 등장이 돼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에 가면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은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부분? 아, 우리 금융거래처에 가면 보통 예금에 자동이체하는 거 등록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정자금은 일자별 자금계획이란 부분에 가면 고정자금 입력하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다 설정해서 자금계획에 들어와서 내용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직접 입력은 우리 일자별 자금계획에 가서 아, 우리 이런 부분 자금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이번 달 자금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 작업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전표 입력은 당연한 부분이시고 그러면 저희는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요. 무슨 부분? 우리 고정자금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에서 어떤 것도 불러와 보고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메뉴에 가서 우리 데이터 입력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번호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금 계획을 하고자 한다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자금의 과목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목 등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고정자금에 대한 등록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불러올 거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획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금 반영 누르면 이 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갖고 있는 돈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얼마로 바뀌는지 그래서 내가 들어올 돈은 얼마, 나갈 돈은 얼마, 그래서 실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얼마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쭉 써주고요. 무슨 부분? 아, 우리 지금 무슨 부분에 위에 절대 넘겨서 가져오는 여러분 죄송해요. 발음이 좀 꼬였어요. 넘겨받는 금액을 묻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니까 여기 보일 거예요. 수익금과 관련돼서 수입 예정계가 있고 나갈 돈 지급 예정계가 있고 당월 말 예정에 대한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위에 있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자금 반영을 하면 지금 여기 반영이 되면서 여기 금액이 다 바뀌거든요. 그럼 반영 부분을 낼 거예요. 추가적으로 등록하라는 게 있으면 등록해 주시고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 푸실 때 꼭 확인하실 게 고정자금도 같이 반영할 건지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자금 반영하라는 출제자도 있고 고정자금이 빠진 상태로 또 반영하는 출제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작업 방법 나와져 있는 설명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뒤에 실습예제 입력하면 작업 방법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처럼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입력으로 곧바로 볼게요. 자, 실습예제 쪽에 가시면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 본사의 고정자금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자, 고정자금 등록을 하고 자, 일단 고정자금 등록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월에 자금계획에 반영을 해달라. 자, 본 예제는 자금관리 부문에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요것만 보겠다. 자, 그럼 20일에 본사 전화요금이 지금 현재 있고요. 자금 과목은 일반 경비 코드를 쓰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매월 3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자, 근데 저희는 2021년도니까 2021년도 1월 1일로 그냥 넣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참고사항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무엇되고 있다? 자동이체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통장에서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사항에 나와져 있는 이 고정자금은 우리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입력하실 때 이 부분은 거래처 등록에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거래처 등록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동이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그럼 우리 금융거래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금융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자동 이체되는 거 등록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25일 사무실 임차료.
자, 그리고 임차료 작은 과목 써달라고 되어 있고요. 매월 50만 원 정도 나갈 것이다. 임차료는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면 금액은 거의 고정값이에요. 근데 뭐 전화요금이라고 하는 통신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전력비라든지 자, 이런 금액들은 실제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어서요. 1년에 대한 지출 금액을 가지고 추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많이들 해놓고요. 자, 근데 얘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이런 거 등록할 때 바뀌지 않죠. 왜냐면 약정된 게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자,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 언제까지? 우리 2년 계약했네요. 21년도 9월 30일까지니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19년도를 저희는 아까 20년도를 21년도로 가자라겠죠. 그러면 여기 19년도는 언제로? 20년도로 갈게요. 그럼 21년도는 22년도로 갈게요. 그래서 2년에 계약을 50만 원씩 나가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작은 과목 2,500번 임차료로 과목을 등록할 것.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에 작은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경비는 기본 계정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린 임차료를 일반 경비로 쓰지 않고 임차료라고 하는 작은 과목을 별도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작은 과목이 없으면 우리가 추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등록해달라는 건 추가 등록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계대에서 나오는 건 2,000번으로 정리해달라. 자, 1월 21일 기계구입대금 1,000만 원이 있다. 자, 이 부분은 고정자산 구입으로 우리 지금 설정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비자금에 대한 부분의 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1월 20일에 기계대금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1년의 자금에 대한 걸 대부분들 들여다봐요. 그때 예상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뜬금없이 기계를 사거나 하진 않아요. 정말 뭐 우발적으로 뭔가 기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건 대부분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달 나가진 않죠, 여러분. 이런 돈들은. 그쵸? 단타성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금에 반영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0일 거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거래처 가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거래처 등록은 현재 어디에 있죠, 여러분?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있죠. 네, 시스템 관리 쪽에 가시고요. 기초 정보 관리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면 금융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자, 금융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구분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분란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예금이나 적금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탭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국민보통예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고정자금 등록이라는 탭이 있죠, 여러분. 네, 이 탭을 눌러서 이 부분에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희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사업장은 우리 아까 주식회사 세계전자 본사를 기준으로 이 작업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사업장 코드는 1000번 사업장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코드도 누르셔도 되고요. 코드 번호 아시면 그냥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0번 사업장 우리 주식회사 세계전자 본사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일자는 며칠이에요, 여러분? 20일 날 돈이 나갈 것이다. 자, 그리고 적유에는 뭐로 넣을 거냐? 라는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거 그대로 치시면 되겠네요. 우리 내역에 본사 전화요금이라고 했으니까 본사 전화요금이라고 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코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코드 도움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작은 과목은 여기서 등록한 적은 없어요. 이 등록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우리 작은 과목 등록하는 메뉴가 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버튼. 거기서 등록했던 부분이 들어와요. 근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벌써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택해서 쓰실 거면 추가 등록은 딱 하지 않아도 되세요. 자, 저희는 2310번에 있는 일반 경비 써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2310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작은 과목을 크게 나눠서 볼 땐 돈이 들어오는 건 수입, 돈이 나가는 건 지출 이렇게 구분해서 써요.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매월 30만 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갈 것이냐? 우리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 2021년도 1월 1일부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기간의 종료일자에 저희가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기간에 끝나는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가 경과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경과된 달부터는 이 자금계획에 이 내용은 싹 빠지고 반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에서 대부분 통장의 자동이체도 자금에 대한 부분에 일정이 들어와서 전체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뭐 이 ERP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용 프로그램들도 요즘은 이런 거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그 다음 네, 시스템 관리 쪽은 이제 마무리됐고 회계 관리 모듈에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자금 관리하는 거죠. 여기 자금 관리. 자, 자금 관리 메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일자별 자금 계획에 가서 우리는 여기 25일 거랑 기계대금에 대한 거 등록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요 메뉴 들어오셔서 자, 계획 연월을 넣으래요. 자, 시험에서 분명히 계획연을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월이라고 했었죠? 1월. 그래서 우리 고정자금 등록을 1월 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1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연월 2021년도 1월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자금계획 입력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보시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전월말에서 끌고 온 시세금액은 5,630이라고 위에 보이고요. 자, 하단에 가면 수입 예정계는 0이에요. 지출 예정계도 0이에요. 당월 말 예정 잔액은 5,630 동일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자금을 반영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갈까란 부분이 아예 0이니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 이 얘기가 바뀌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무슨 부분 우리 자금 과목 등록해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순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과목 등록이 필요하면 반드시 과목 등록이 1번. 이됐어요. 그리고 고정자금에 대한 별도 등록 있으면 2번. 그리고 반영키를 누르면 이 자리에 뿌려진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목 등록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익계획에 등록할 건지 지출계획에 등록할 건지.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지출계획이죠. 그러면 지출계획이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벌써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여기 하단 커서가 멈춰있는 부분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번호 몇 번 써달라고 했냐면 2500번으로 코드 설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2500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은 과목에는 무엇으로? 임차료라고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임차료. 자, 직계 항목 자리 가셔서 우리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신 거 해보세요. 되는지 한번 보세요. F2번 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 직계 항목의 코드를 지금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등록하는 걸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직계 항목 몇 번 써달라? 2000번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는 2000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저희 이거 종료했다가 다시 돌아볼게요. 자, 과목 등록 다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임차료가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우리 지출계획. 자, 조금 전에 입력했던 여기 임차료가 안 보이죠, 여러분? 왜 안 보이냐면 저희가 직계 항목 2000번 쪽으로 묶어서 가겠다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에 여기 경상 지출에 대한 건 2000번, 설비 투자 지출에 대한 건 3000번.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죠? 색깔이 좀 약간 노랗게 보이는 거. 그리고 경상 외 지출에 대한 건 5000번. 자, 이 코드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만들고 직계 항목에 해당되는 코드 4자리를 넣어주면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전체 총계로 움직일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당연히 일일이 내용을 보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임차료가 직계 항목 쪽 위쪽 경상 지출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린 무슨 부분, 여러분 요거 등록하시고 그 다음 이제 뭐 하시면 될까요?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고정자금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금 과목 등록했고 고정자금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조그만 팝업 창이 하나 들어와요. 근데 내가 입력 안 했는데 벌써 들어오네. 어디서 등록한 거예요? 금융거래처 등록에 고정자금 등록 탭에 입력한 정보가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매달 나가야 되니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일자란에 우리 해당되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누구요? 25일 거. 자, 25일. 그리고 적용은 뭐라고 쓸까요? 사무실 임차료라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금 과목에 대한 부분은 임차료 2,500번 코드를 알면 직접 치시면 되겠죠. 모를 땐 코드 도움 F2번.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넣어달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전화요금은 보통예금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임차료는 내가 특정 거래처에 주는 돈이다. 그럼 여기다 특정 거래처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 부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정한 거래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냥 임차료 50만 드렸죠? 그러면 이 자리 그냥 건너뛰면 돼요. 그리고 제가 특정 거래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임차료 매달 줘야 되면 세금 개선 받고 매달 주시지 않을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 거래처 등록에 벌써 거래처가 들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거래처 등록 보시면 우리 초기에 등록했던 거래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우리 장부 쪽 얘기했을 때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들여서 우리 무엇했다? 전표 생성시키는 거 했었죠, 여러분? 네, 그거 했었을 때 신규 거래처 자동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동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래처도 현재 있는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 거래처 안 드렸으니까 그냥 취소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금액은 현재 얼마에다? 우리 50만 원입니다. 자, 기간 줬어요. 우리 아까 19년도를 하나씩 업해서 가자라고 했죠. 2020년 10월 1일부터 언제로 가자? 2022년 9월 30일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정자금에 대한 것까지 지금 반영했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 등록했고요. 고정자금에 있는 거 우리 등록했고요. 그리고 일단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세팅값 되어 있는 거 우리 무엇 하면 돼요? 여기 자금계획 입력에 반영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 자금 반영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자금 반영키 눌러주시면 우리 여기 적용 연월일이 들어오고요. 전표 조회 기간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적용 연월일에 해당되는 월의 기간을 반드시 잘 넣어주세요. 전표 조회 기간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 전표 조회 기간을 실제 적용 연월이하고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적용 연월일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날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우리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1월 31일까지 그대로 쓸 거니까 내려오시면 되고요. 시험은 원하는 날짜 주신 거 타이핑. 자 그리고 전표 조회 기간도 적용 연월일과 우리는 동일하게 가겠다. 그러면 우리 무엇 하셔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럼 이렇게 모두 다 내용이 끝났으면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입력한 기간으로 우리 고정자금 반영하겠냐고 묻죠. 예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일자별에 우리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세팅했던 부분이 무엇 될 것이다. 반영이 돼요. 자,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했으니까 확인키 눌러주시면 두 건 들어오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 놓으면 이게 지금 매달 계속 불러줘서 반영하면서 쓰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기계구입대금은 단타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1월달 월간 세금을 짜야 된다고 하면 자 일자는 며칠이고요? 21일. 그러면 2021년도 1월 21일.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부분은 고정자산 구입으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3,100번 그냥 넣을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래처 따로 명기한 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에는 뭐라고 넣자? 기계 구입대금이다 라고 넣자. 자 금액은 우리 금월에 얼마 정도 써야 된다?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원래 CG라는 부분으로 넘겨서 가져왔던 금액에서 우리 30만 원 빠지고 50만 원 빠져서 5,550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1,000만 원 추가 입력하면 4,550으로 바뀌죠.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돈 받는 거 하나도 넣은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지출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수입 예정계는 0이고 우리 돈이 나가야 되는 지출 예정계는 1,080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인 당월 말 예정 잔액은 4,550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무엇 하시라? 과목 등록하라면 꼭 등록해 주시고요. 근데 과목 등록은 필요 없다 그러면 고정자금에 대한 거 내용 반영을 하면 고정자금 꼭 확인하셔서 추가 등록이 필요하면 추가 등록하시고 들어져 있는 부분들 문구가 있으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금 반영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 반영은 여기 계약연월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꼭 날짜 입력하셔서 우리 무엇 하시라? 반영. 그리고 여기 하단 금액들 물어볼 거예요. 거의 시험에 내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일자별로 넣었던 자금계획 입력의 요 내용들 여기 입력이 됐고요. 옆에 탭에 보시면 자금계획 상세 보기가 있어요. 우리 요 부분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이 아니라 1월만 볼게요. 1월 31일.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 들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린 수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아예 공란이고 지출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두 개를 비교대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린 요거 기준으로 어디에 가냐면 여기 자금계획 카렌다라는 게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요게 마무리가 되면 요거 들어오죠, 여러분. 자, 이 자금계획 카렌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달력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탁상 다이어리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 탁상 달력에 그날 돈이 나가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 수입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지출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일자별 자금계획에서 사실 돈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자, 20일, 25일, 21일에 돈 나갈 예정을 우리는 수립해놨죠. 그럼 자금계획 카렌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무슨 20일, 21일, 그리고 며칠, 25일 이렇게 둘러져 있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또 선택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날짜 들어오고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돈이 다 갈 예정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실무자들은 이거 많이들 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화면들을 보고요. 그리고 우린 자격증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린 실제 실무자들은 자기가 자주 쓰는 메뉴 등록해 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마이 메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금 관련 분들은 요거 항상 그 마이 메뉴에 넣어놔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반영했던 게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별로도 내용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건 우리 앞에서 엄청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여기 휴일 사용 여부요. 자, 이 휴일 사용 여부는 우리 무슨 부분 아니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온 날짜가 무슨 날짜였다라면 우리 공휴일이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말해서 빨간 날이면 그러면 그날은 은행 업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나 휴일은 그거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날짜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미사용. 자, 그런데 우리는 휴일이 맞이하게 되면 그 날짜가 무엇 하겠다. 뒤로 미루겠다. 그럼 후. 앞으로 당기겠다. 전.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휴일 사용 눌러서 변경하실 수 있다. 우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에 빨간 날은 없어요, 여러분. 네,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사용을 놓고 갈게요. 그래서 그런 버튼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교재처럼 전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럼 휴일 사용에 전 그리고 적용 눌러주세요. 바뀌는 건 없어요. 저희는 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지금 202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뀌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온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가끔 여러분 이거 그 바탕화면에 연동시키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업무만 하는 분들은. 자, 그 다음 자금 현황이라는 거 들어갈게요. 네, 카렌다 얘기 끝났으니까 자금 현황. 자, 그럼 자금 현황이라는 메뉴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크게 탭은 4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거래 현황이 있고, 어음 현황이 있고, 자금 집행 실적이 있고, 이일 자금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총괄 거래 현황은 우리 1년을 그냥 선택할게요,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계정 구분은 세목별 상태에서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자금 계정 쪽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린 어떤 계정에 대한 내용들을 볼 건지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취소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우리 자료를 반영을 시키시면 자, 현금, 우리 아까 여기서 현금 있었고 당좌예금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정에 대한 자금 계정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고 자, 그 금액의 시작점에 전월에서 넘겨받은 금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 쓸 수 있는 돈, 여러분 가용이란 얘기는 쓸 수 있는 예상의 금액을 가용이라고 해요. 가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돈이 넘겨받은 게 2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근데 금일에 입금된 게 얼마 있다? 1,840 있었다. 근데 금일에 출금된 게 없다. 얼마가 있다? 1,138만 원이, 318만, 1,131만 8천 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금은 더하고 출금은 빼고 그래서 얼마 남았다 이런 원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음연항은 말 그대로 어음이에요. 그러면 기표기간에 가셔서 우리는 올해 1년을 선택할게요. 전 왜 자꾸 드래그를 할까요? 올해 누르면 되는데 자, 확인 눌러주시면 1년이 설정이 되고 이렇게 받으러 온과 지급 어음을 양쪽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그래서 내용들 들어오고 나간 거, 속에 나오고 할인했는지 배서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어음연항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1년을 조회했지만 여러분 회사가 이걸 1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매달 대부분 집계를 해서 많이 봐요. 자, 자금 집행실적 들어갈게요. 자금 집행실적. 자, 자금 집행실적에 가셔서 우리는 올해 버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수입된 거와 지출된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의 내역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 부분에 가서 봤더니 외상대금, 현금 회수했던 부분들 뭐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들어와져 있고 지출은 우리 당장 눈에 띄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중식 때 줬던 거 있죠. 외근한 직원한테 뭐 8,000원 이건 누가 봐도 잊어버리지 않을.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근데 왜 공란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교재는 사실상 이런 내용도 공란이 거의 없는 것 좀 보여질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공란이 있냐면 여러분 저기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처음에 넣는 것만 넣고요. 저기 다 생략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냥 자격증 체제로 가시죠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공란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일일 자금 계획에 가셔서 자, 우리 조회 기간 1년 설정할게요. 올해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입에 대한 부분 계획을 수립한 게 없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 여기 자금 계획 상세목이랑 자금 현황에서 일 자금 계획에서 보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대부분 조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가용이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게 얼마이냐, 그리고 입금이 가장 큰 또는 출금이 가장 큰 지출이 뭐 이런 내용 찾으라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이란 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메뉴보다 요 메뉴가 사실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해요. 그러면 요 부분도 들어가서 볼게요. 자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 자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쵸?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해서 그리고 뭐 그게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행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의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면 우리는 50이 그대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초과 집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게 실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출 계획만 사실 세웠지만 지출 말고 누구도 있었어요? 수입 계획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자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이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습 예제 주어진 거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실적까지 같이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는 1월 중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계좌이체하였다. 자, 1월에 자금일보를 작성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1월 20일 본사 전화요금 35만 원. 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 50만 원. 자,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서 통장으로 무엇하였다? 이체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계획은 세웠던 건 일자별 자금 계획에서 세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됐다라는 건 실제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표시를 내요? 회계 처리하죠. 네, 전표 입력에 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 장부 관리에 가시고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 20일, 1월 25일 두 건을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관리부로 그냥 가시면 되세요. 우리 이제 내용만 그냥 쭉 넣고 들어올 거니까요. 관리부의 유형규 그대로 가시고요. 1월이고 일자 나는 그냥 공란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럼 기존에 입력했던 거 들어온 건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일자에 20일 넣어주시고 품위 내역 안 넣을 거고요. 유형은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지출된 데 두 건에 대한 건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이런 본사 전화요금은 뭐라고 쓰신 게 맞아요? 통신비. 자, 그러면 우리는 통신비라고 넣어주시고 본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814번 통신비.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35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모두 다 생략할게요. 여러분 증빙까지도 다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안 넣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부서도 넣지 않겠습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에 보통 예금 넣어주시면 되죠. 자, 보통 예금은 세목을 써요. 그래서 103, 01 이렇게 세목을 쓴다. 그러니까 보통 치시면 세목 코드 들어올 거예요. 자, 은행은 국민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 선택하시면 국민자 들어간 거 다 들어오죠. 네, 국민 보통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금액 3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자, 우리가 실적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금 관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던 거에 하나 추가가 된 게 여기 관리 항목 쪽에 가면 자금 과목이라는 자리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이거 입력 안 하면 우리는 무슨 부분? 자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에 자료가 안 떠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금 과목 쪽에 가셔서 F2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부분에 내용이 들어오죠, 여러분. 그럼 우리 본사 전화요금 35만 원 지출된 건 우리 무엇으로 설정해서 쓰기로 얘기했었죠? 일반 경비로 설정해서 쓰기로 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일반 경비. 그러면 2310번에 있는 코드 선택하시고 확인.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금 과목 입력을 꼭 해주셨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키예요. 자, 환종이나 환율이나 외화 금액은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엔터 치시고 저장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실 것. 그러면 저장이 끝나지면 번호란에 번호가 부여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전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 해주셔라? 우리 어이구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왜 보통 예금에 이걸 걸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예금에 걸어도 상관없겠네요. 네, 보통 예금에 지금 이거 걸어주신 거 그대로 가도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 경비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맞게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위치를 잘못 넣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작은 계획 여기 넣어서 반영됐고요. 자, 그 다음 25일 거 갈게요, 여러분. 25일. 자, 25일 들어가시면 되시고 품위는 입력 안 할 것이고 유형은 일반입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나요? 임차료. 자, 근데 사무실 임차료니까 반드시 800번대 있는 임차료 선택. 자, 그리고 거래처 입력 안 할게요, 여러분. 금액은 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증빙관리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려옵니다. 자, 우리 내려오셔서 프로젝트나 사용부서나 업무용 수용체 얘기 안 할 거니까 그대로 엔터 쳐서 넘어갑니다. 자, 상대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고 보통 예금 10301 세목 코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은행은 우리 98001 번호 써 있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금액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과목 쪽에 가셔서 이 부분도 선택하셔야 되죠. 자, 우리 F2번 코드 좀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아서 나는 지출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지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조회 버튼 누르면 지출만 쫙 보여요. 자, 우리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가셔야 되죠, 여러분? 임차료 새로 등록했던 거 있죠? 2,500번. 자, 2,500번 임차료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저장이 완료가 되면 우리 번호 부여됐을 거고 작은 계획 입력해서 마음에 작은 과목 입력해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적 관리를 하고자 하실 분들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돈이 나갈 때 무엇 해주셔야 된다? 작은 과목을 넣어주셨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넣어주시면 실적에 뜨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저희 요거 입력 끝났으니까 무엇을 하자? 자금 계획 대비 실적 현황에 가주시고요.
자, 회계 단위는 그대로 첨번 가시면 되고 구분해 가시면 일별과 월별이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일은 일자별로 보겠다. 월은 한 달의 단위처럼 보는 것처럼. 자, 그러면 월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리 1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1월 며칠까지 31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월별을 선택했으면 여기도 입력할 때 월로 나면 얼마나 더 편할까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일자처럼 다 치셔야 되고요. 여기 1월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자별 작은 계획에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다? 실적에 가셔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집행했던 거. 그래서 일반 경비 얼마? 35만 원. 임차료 얼마? 50만 원. 자, 그리고 기타 경상 지출이 있었네요. 8만 원.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고요. 자, 그러면 계획과 실적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우리 조금 전에 전표 입력 안 했었으면 저 35만 원, 50만 원 안 보여져, 여러분. 자, 근데 우리는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계획 대비에 갑니다. 자, 그럼 계획 대비에 가서 조회라는 걸 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작은 과목 쪽에 무슨 부분 우리 요거 좀 화면 좀 제가 넓혀볼게요. 자, 이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글씨 크게 무슨 부분, 전일말 자금 넘겨받은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글씨 들어오고 자금 지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번은 왜 공란이냐면 우리 수입액 예정이 없었어요. 계획 세운 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번은 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얼마를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돈 들었다는 거 넣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공란인 거예요. 자, 우리는 돈 나가는 건 있었죠. 그래서 지출 계획했고 돈 나간 것도 입력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획과 실적의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일반 경비라고 해서 했던 게 전화요금이에요. 근데 전화요금은 우리가 얼마의 계획을 세웠다? 30만 원 정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상 전화요금 얼마 나갔다? 35만 원 나갔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운 것보다 실제 쓴 돈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차이가 음수가 떠요, 여러분. 차이가 음수. 그래서 차이가 음수가 뜨는 건 실적이 계획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임차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 50만 원이 계획을 썼고 딱 50만 원 썼네요. 그럼 차이는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기타 경상 지출에 8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획이 없는데 8만 원이 나갔대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별 작은 계획에 수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지출 계획이. 근데 돈이 나간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계획은 공란이고 실적만 있어서 이렇게 음수가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자, 시험 보러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차이가 가장 큰 게 누구냐? 그러면 지금 여기 차이 금액이 무슨 부분? 큰 금액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문에 실적이 계획보다 더 큰 거, 그럼 음수.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실적이 계획보다 적은 거, 그러면 양수예요.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보다 덜 썼다 또는 덜 들었다. 그럼 남았다가 될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시험지 지문에 이렇게 작은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거를 묻는다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꼭 이 메뉴에 들어오시고 대체적으로 계획 대비 탭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넘어가시면 우리 자금 입출금 내역 요항 예적금 현황이 있어요. 자, 메뉴 들어가서 볼게요. 자금 입출금 내역이라는 메뉴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슨 부분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는 거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걸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오네 여러분. 현금성이 가장 좋은 애들이죠. 네, 그렇죠? 특별한 활동 안 하고도 현금화가 되는 애들. 아예 뭐 그냥 현금처럼 보는 아이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 한 달만 설정할게요. 그래서 1월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우리 자금 입금 내역에 1월 18일 날 우리 외상대금 현금 회수했던 거 500만 원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 들어온 거 보이고요. 자, 자금 지출 내역에 가시면 1월 5일 날 중식대 그리고 소모자재 지급한 거 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35만 원과 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출된 거 있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계정 과목별로 무슨 부분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자금 입출금 내역이에요.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체적으로 여러분 돈을 받았다, 돈을 주었다 그러면 어디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받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으로 주거나.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고. 자, 예적금 현황은 말 그대로 여러분 예금과 적금을 보겠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예적금 현황에 가셔서 자, 계정 과목이 있고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당좌 예금 한번 봐볼까요? 당좌 예금 선택해 주시고 조회 기간을 우리 보고기간 종료로 갈게요. 2021년도 12월 31일.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시제는 요만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한도는 이만큼이다 라는 부분이 보이네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제가 조회 기간에 12월 31일을 줬으니까 12월 31일 현재 너는 이만큼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한도 얼마까지? 1억.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한도가 왜 들어오냐면 당좌 예금은 당좌 차월 약정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당좌 차월 약정 금액까지 무엇할 수 있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한도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부분에 보여지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잔액은 말 그대로 요 날짜를 기준으로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원장에 가볼게요. 자, 조회 기간은 올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올해. 그리고 똑같이 계정 과목은 우리 당좌 예금 10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거래처 부분은 우리 코드 도움 F2번 누르셔서요. 우리 무슨 부분? 당좌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엔터.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역에 우리 무슨 부분 시작하는 거 얼마가 있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가서 얼마가 지금 현재 있는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원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앞에 총계정 원장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총계정 원장에서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도 보여지니까. 근데 다만 이게 예금과 적금에 대한 현황이다라고 해서 별도의 메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용이 또 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현황이고요. 자, 그리고 받으러 온 명세서가 있고 그리고 지급원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벌써 앞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표 입력 쪽에서 본 거에서 다시 달라질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명세서는 우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조심하실 부분. 자, 유가증권 명세서를 기준으로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해서 평가이익이 얼마가 나오냐? 라고 물어보시면 자, 우리는 만기 일별 현황에 가지 마시고요. 유가증권 명세서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표 처리한 날짜를 선택하는데 1년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버튼을 선택하셔서 확인 또는 시험지에 6월 30일까지 라고 주면 6월 30일까지만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계정 과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표 데이터는 단기매매증권밖에 없었어요. 그럼 107번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 언제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 금액이 얼마라고 주었냐면 500만 원입니다 라고 주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공정가치가 5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장부 금액과 비교해서 무엇하라는 얘기를 출제할 수 있다? 아이고 평가하세요 라는 얘기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공정가치로 무엇하는 거? 바꿔주는 게 평가인 거죠. 그러면 36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무엇 해야 된다? 바꿔야 되죠. 그럼 금액을 여러분 우리는 증가시켜줘요? 감소시켜요? 증가. 얼마요? 140만 원만큼. 근데 여러분 지금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부르는 이 유가증권은 자산이지 않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했다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사실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상대편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누가 들어올 것이다? 평가, 이익이 들어오겠죠. 반대이면 손실. 그리고 그 금액은 140. 됐어요, 여러분? 자, 요런 게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무엇하자?
비교하자. 우리는 예제에는 없었어요. 네, 제가 예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산 때 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린 결산 자료에는 이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소지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진행해야 되는 부분, 무슨 부분? 자금 관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네, 자금 관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금 관리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산 관리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산 관리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해서 자금 관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